자, 이제부터는 신나는 당원들의 파리. 네. 네, 경선 결과 관련한 내용들 전해드리겠습니다. 할 말 많죠. 네. 박용진이 하위 10%를 못 넘었다. 무슨 비명 행사했다라고 언론이 막 쓰고 있어요. 정말 많이 안타까운가 봐요. 근데 이제 내용을 안 밝혀서 그렇지, 이 하위 10% 아니더라도 졌을 거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 만큼 지금 어떤 그 당원들의 분노나 표심들이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게 드러나고 있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평소 같으면 투표 결과를 까라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을 텐데 조용히 주둥아리를 쳐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위 10%의 벽 때문에 진 게 아닌 게 까질까봐 대려 일찍 수긍을 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지금 당원들과 일반인 투표를 통한 경선에서 계속해서 혁명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 기사 한번 읽어볼게요. 네, 어제 저녁에 발표한 민주당 공천 결과를 보면 일단 서울 강북구 의뢰는 박용진이 탈락되면서 정봉주 의원이 공천됐고요. 그리고 청년 전략지구조 서울 서대문구 갑에는 김동아 변호사가 됐습니다. 이것도 대단한 거죠? 진짜 대단하죠. 네. 서버를 다운시킨 김동아. 네. 어제 그 4명이 발표됐는데, 여기에 또 이제 세종시 갑이 있어요. 이영선 후보가 됐고, 그 다음에 경기 화성시 정에는 전용기 후보가 됐는데, 사실은 언론들이 전부 다 정봉주가 친명이고, 또 김동완가 친명이다, 또 비명 행사, 어쩌고 막 그랬거든. 근데 그렇게 치면, 진석범 후보는 떨어졌어요. 전용기가 무슨 친명이야. 아니잖아. 그리고 이영선 이분은 난 누군지도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그러니까 언론들은 또 비명 행사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 김동화 후보가 제 양홍고 후배지 않습니까? 정봉주 의원이 우리 외대 선배입니다. 이영선 후보가 이 새끼 이거 서울대 나왔으면 큰일 날 뻔했어, 이거! 이영선 후보가 또 외대 선배더라고요. 깜짝 놀랐네, 어제. 천박해! 왜 저래요? 나 외교 앞에서 목욕탕 4년 한 거 알지? 나 외대 학부모야. 외대 동문이야. 아니, 나는 그래서 이거 깜짝 놀랐어요. 들으면은 얘가 돈 받은 줄 알겠어. 아니,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아니, 세 그게 명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내 의미가 말은. 없죠. 예. 의미가 없는데, 그냥 아무 재밌더라고요. 의미가 없어요. 자, 아무튼, 늘 말하지만, 우리 당원들이나 국민들 여러분 우습게 보지 말라고. 이러한 열기와 투표율과 어떤 표에 대한 집중도를 봤을 때, 지금 우리 민주 지지층들의 이 분노가 수박들이 생각하는, 여론조사하는 언론들이 생각하는 그렇죠. 만큼 그렇게 물렁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게 아니야. 하도 니들 하고 싶은 얘기만 하고 거짓말을 해다니까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을 뿐이지. 하지만 투표만 까봐봐봐. 아니, 모른 척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기다리고 쭉 이렇게 빨리 그렇지. 투표만 하고. 그거야. 이 시간만 와라. 그래서 이런 우리가 것들 내가 예전에는 투표일 당일날 알 수 있었잖아. 네. 이분들이 투표를 하는 투표율이 오르는지 안 오르는지. 근데 이번에는 진짜 이게 페스티벌인 거야. 이게 예선전부터 말하자면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마음을 먹고 있고 이렇게 가고 있어라고 하는 걸 증명해서 보여주고 있잖아. 이 열기로 총선이 끝나고 나중에 그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분노, 이 단합 어떻게 막아낼 건데. 그리고 니들 자꾸 이제 친명 비명 프레임 쓰면서 지금 당선된 사람, 그러니까 경선 통과한 사람 대부분을 친명으로 몰아놓고 있는데 이거 진짜 고맙습니다. 왜냐면 사실 민주당 안에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하고 친명이라고 손을 잡을 수 있는 의원들 솔직히 3명도 다 손꼽기가 힘들었어요. 없지? 없는 거야. 아니 정청래가 친명이에요? 언제부터 정치했는데 무슨 친명이에요? 김용민이 친명입니까? 에휴. 친명 아니에요. 그냥 그 양반들은 자기 정치 해온 사람들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정도를 걸어왔고 민주당 길을 걸어왔는데 이 친명 비명 프레임을 끌어들인 애들은 언론과 수박들이었어요.
근데 니네들이 졌다라고 하고 니네들이 물론 이게 권력을 잃고 내가 비명이라서 내가 이렇게 팽당하고 권력을 잃고 국회의원도 못하고 이렇게 나가리가 됐어라고 막 투정을 하잖아요. 그리고 된 사람들을 다 친명이라고 몰아붙이면 중간 지역에서 야, 난 사실 친명은 아닌데 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아 친명이 대세구나, 친명이 돼야만 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하고 협력할 수밖에 없는 거야. 지금 니들이 지르고 막 편갈르기 하고 나는 비명이라서 죽었네 라는 얘기가 결과적으로 지금 표를 몰아주는 당원들한테는 혹시라도 내가 이재명 대표한테 어긋나거나 여기서 반하는 목소리를 나면 나 이번에 득표를 못하겠구나라는 걸 심어주게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보기엔. 아니, 잘하고 있어. 이재명 대표를 뭐 따라간다기보다는 사실은 당원들이 이재명 대표 77.7% 엄청난 그 득표율로 뽑아준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러면 국회의원은 77.7%가 오히려 비명이었던 그 거지. 당원의 생각은 이재명의 생각이 되니까 결국에는 당원 뜻에 따르는 게 당에 있는 자기 후보로서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했던 거지. 그래가지고 맨날 그 지지자들하고 싸웠잖아. 이상한 민주당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지지자들하고 싸우고 막 문자 서로 막 극딜하고 막 개딸이네 뭐 누구 특정 정당에 날려쳤. 그게 아니고 당원들의 당이에요, 그냥. 그게 당연한 건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됐던 거지. 이제 조금 정상으로 갈 만한 이제 발판이 마련된 거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마지막 탈당자라고 전해수기가 나간 이후로 박영진도 수용할 거고 곽광훈도 수용하고 임종석이 대표 중심으로 모이자는 얘기가 뭐냐? 이제 대세를 느껴버린 거야. 근데 전해숙도 여기 제목에서 나왔듯이 어디로 갈지 딱 알 것 같지 않습니까? 이분은 갈 데가 뭔가 정해져 있는 것 같죠? 그래서 나는 꼭 갔으면 좋겠어요. 이왕 가면 제일 나쁜 데를 갔으면 좋겠거든. 나쁜데? 그러니까 선택을 하더라도 국짐, 준석이, 낙지 이쪽으로 갈 때 어딜 가더라도 최악으로 가길 바랬는데 역시 최악으로 갔어요. 뭐 아직 간 건 아니지만 네. 어쨌든 갈 것 같아. 이런 뭔가. 것도 사실 따져놓고 보면 전임자의 힘이 큰 겁니다. 이미 이상민이 가가지고 20%, 30%대 지지율로 지금 폭망하고 있는 거 봤잖아요. 이미 김영주 가가지고 지지자한테 욕 처먹는 걸 봤잖아. 그러니까 국짐으로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얘네들이. 그런 상황에서 고개를 돌려봤는데 김정민도 썩은 얼굴 하고 있지. 그러니까 저쪽에 간 사람들은 기사도 잘 안 나. 기사도 안 나지만 사진이 찍혀갖고 나오는 얼굴도 아 씨발 내가 이게 뭐 하는 짓이지? 라고 하는 진짜 막 그 후회 막 급한 사람 있잖아. 막 명퇴해갖고 돈 들고 그 치킨집 차렸다가 프랜차이즈한테 다 뺏겨가지고 억울한 여기 그 표정인 거예요. 홍영표가 또 이거 더 안 돼, 표정이. 아니 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나마 뒤에 한 명 더 들어오니까 난 거야. 지금 밑에 다단계 하는데 밑에 하나가 달린 거잖아. 맞지? 너도 왔구나. 아이고 나도 이제 조금 밑에 밑에 하나 생겼네. 쫄다고 생겼네 마음에 흐뭇한데. 씨발, 내가 이거 내 짬밥에 나 여기 와서 막내 할 군번인가? 지금 그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조합이죠, 이거. 표정이 뭐 엄중하네요, 보니까. 엄중하네요. 이 자기들의 더러운 미래에 대해서 이제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안 바뀌었어요, 이름이 아직? 새로운 미래를 달고 있네? 네. 그때 뭐, 왜냐면 민주연합 뭘로 바꾼다? 민주연합으로 해갖고 연대? 민주연대로 해갖고 이제 비례표 받아보려고 하는데 그거 하려면 지금 저 받은 잠바들 다 버리고 새 잠바 찍어야 되잖아. 돈이 어디 있어? 돈이 없잖아. 그러니까 말로만 이름을 바꿔놓고 그러니까 투표 용지에만 이름을 바꿔놓고 비품이랑 이거 그대로 다 쓰는 거야. 아니, 그러면 새미래를 여기 홍보해놓고 나중에 투표장 가서는 민주연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저 종이 찍어갖고 하는. 투표를 했는데 당무에서 이석현이 얘기를 한 게 투표를 했는데 거부당했어? 통과가 안 됐어요. 통과 안 됐어요? 이름 바꾸는 것도 지들 맘대로 안 되는 거야, 지금 새로운 그러면? 미래가 통과 안 됐구나. 그럼 새로운 미래 계속 쓰네?
그래요. 그럼 계속 우린 더러운 미래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거네요. 아니면 뭐 외로운 미래, 네. 괴로운 미래, 네. 뭐 이런 식으로.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로운 미래로 갈 수 있습니다. 하여튼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 이외에 나머지 종자들은 아까 말한 대로 찍소리도 못하고 있는 겁니다. 나 여기서 고민정 기대하고 있어요. 지금 임종석이도 대표 중심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고민정이가 한마디 던져보라는 거야. 복귀했으니까. 인정 진짜. 정말 송 작가가 고민정 낙선운동 접었다고 왜 그러냐고 왜 두말하냐고 구독 취소한다는 분도 막 계시고. 그런 분도 계시는데 그럴 줄 알고 먼저 다 차단했죠. 네. 접은 게 아니고요. 잠시 쉬기로 했습니다. 잠시. 그냥 입을 닫고 마음으로는 그러고 싶은데 그게 경선 결과가 나오고 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더 최악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입을 닫고 있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에 상관없이 고민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 이걸 계속 지켜볼 건데 자, 다시 한번 돌아가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비명이면 다 죽는다. 지지자들이 안 뽑아준다. 그것도 압도적으로 표가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후광에 뭐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런데 후광은 이재명 아니고. 대표와 노선을 같이 하는 쪽에 달려 있다라고 판단을 한다고 치면 지금 인제 남아 있는 공천을 받은 사람 비록 그 스스로 나 비명인데 내지는 이재명이 싫은데라고 하더라도 생색을 못 내고 최선을 다해서 선거운동을 하며 그렇게 당선되고 난 국회의원 애들이 이 지금처럼 지도부를 하든지 당대표한테 대가리를 쳐들고 당대표가 책임지셔야 됩니다. 물러나셔야 됩니다. 이따위 소리 할 수 있는 국회의원은 22기 때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떠들어라 이거야. 밖에 나가 더 많이 욕을 하라는 거지. 네. 이게 대통령 선거면 지금 같은 프레임이 먹힐 수 있어요. 한동훈 대 이재명의 프레임을 해서 우리 한동훈은 파랗고 나오고 이쁘고 키도 크고 잘생기고 머리털도 많아 라는 거 갖고 다 갈 수가 허위사실인데? 있겠지만 다 허위사실. 다 허위사실로도 이게 갈 수 있어. 왜냐면 둘이 놓고 투표를 하는 거니까. 네. 근데 막상 이제 본선에 들어가면 각자 자기 지역구 안에서 개별 사안 놓고 사정들이 다르니까. 1대1 다이다이 놓는단 말이야. 근데 민주당 의원들은 아유 뭘 바꾸겠습니다. 어떻게 하겠습니다. 민생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고 다니는데 이재명은 나쁜 놈이에요라고 선거운동 할 수 있냐고 지역구에 나와가지고. 오히려 욕먹지. 그리고 이재명은 나쁜 놈이에요 소리밖에 할 줄 모르는 한동훈이를 데리고 지역을 돈들 무슨 표를 얻을 수가 있겠냐고 거기서. 이제 본선 들어가면 한동훈 사진 걸고 다니는 것도 부담스러워 할 거야 이제 후보자들은. SNL에서 한동훈 패러디 나왔죠. 패러디 했잖아요. 근데 거기 특징을 딱 보시면 아는 게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질문에 꼬투리를 잡고 늘어지잖아요. 이게 이미 한동훈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그 질문에 꼬투리를 잡는 사람이라고 확실하게 인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가 이 국진당이 얼마나 정치를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아무런 이렇게 어플 받았던 그 지지율 잠깐 받았고 아무런 민생에 대한 대책을 안 나놓고 있는 정치 감각이 전혀 없는 한동훈이를 선거대책위원장으로 뽑아버렸다는 거야 결과적으로. 선거대책위원장도 한동훈이 단독으로 한다는 거야 원톱으로. 이렇게 되면요 아까 얘기한 선거 지휘 못해요. 현장에 가갖고 아니 제대로 된 닭강정도 못 집어먹는 놈이 무슨 현장에 가서 위세를 도와줄 것이면 쟤를 데리고 표가 붙겠어. 오히려 이쪽에서는요 진짜 난 절묘하다고 봐. 김부겸과 우리 이해찬 전 대표를 모아가지고 이재명 대표하고 삼두마차를 딱 세운 거예요. 만일 둘만 세웠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중앙에 있으면서 양쪽을 다 같이 손을 잡은 거예요. 근데 이 두 분의 나이나 영향력을 봤을 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분들이 뭐 유세장 따라다니면서 뭐 해줄 수 있는 분들은 아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 두 사람이 양옆에 섰다라는 것만으로도 지역적 안배와 세대적 안배
개파적 안배에 대한 모든 부분을 다 수용한 걸로 이렇게 보여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 김부겸이 뭐 다른 말 하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말하고 불만 얘기를 했습니다만, 선대위원장이 공동 선대위원장이 돼갖고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충분히 세대별, 지역별 분명을 맞춘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끝이 아니야. 40명 가까운 거대한 공동 선대위원장을 추가로 꾸린대잖아. 꾸렸어요. 예? 그 안에 뭐 의사도 있고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우리가 꼴배기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어요.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폭넓게 수용하고 용광로로 간다는 거야, 이번 총선 안에서. 왜 전애들이 하는 어떠한 형태의 공격이 들어오더라도 이재명이 끌고 주변에 있는 나머지 사람들이 이 방패막이를 해줘가면서 오로지 총선 승리를 위한 모든 프로세싱을 올인할 준비가 돼 있는 얼마나 든든한 선대위냐고, 이 민주당 선대위가. 이제 15일에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지금 경합으로 빌리고 있던 거, 뭐 180대 120 언론 플레이 아무리 해도 오히려 훨씬 더 지금까지 없었던 압도적인 승리를 위한 선거운동이 진짜 주민들 마음에 들 수 있는, 유권자들의 마음에 들 수 있는 선거운동을 민주당 측들은 할 수 있을 거고 저쪽은 그걸 할 준비가 안 돼 있다는 거지. 그 대표적인 예가 박용진이 같은 애가 안 나가는 거예요. 지금 박용진이를 부르고 있는, 정말 박용진을 너무나 높게 평가했던 사람이 지금 막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 추호 선생께서. 추호 선생이 민주당 다 필요 없지만 박용진 하나 탓난다고 이렇게 박용진을 인정하셨던 그런 인재가 지금 김종인이었습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박용진이 추호 오빠가 부르시는데도 못 가는 이유가 뭐냐? 지금 민주당의 그늘을 떠난 민주계나 진보계 어떤 정치 인사들도 정치 생명을 내놓는 결과, 스스로 차기뿐만 아니라 내 인생에 앞으로 정치는 없다라는 각오 아니면 이런 짓거리를 못할 만큼 대세를 확인해버린 거야, 이번 경선 결과로. 그러니까 정봉주 의원이 이긴 것도 보면 사실은 뭐 한 달 정도 있었나요? 그 강북을에? 사실 그렇게 안 있었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이 구질구질한 문자를 보냈대요. 그래서 매우 구질구질하죠. 뭐 권리 나온 투표를 뭐 이렇게 되고, 뭐 자기가 51.79, 그다음에 정봉주가 48.21 받았는데 뭐 어쩌고 했는데 내가 여기서 3% 정도 이겼는데 그 페널티 그게 한 8%인가 7%인가 그거 아껴가지고 졌다 이거야. 그러니까 결국에 내가 이겼지만 졌다. 그래서 끝까지 야, 이 모질이 새끼야. 그러면 일반 국민 투표도 까. 왜 권리당연 투표만 갖고 그 지랄이야. 아무튼 뭐 그렇게 해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해서 뭐 죄송하다 이렇게 하면서 뭐 묵묵히 헌신하고 뭐 강북구 발전을 위해 작은 역할이나 계속 해나가겠다. 그래, 작은 것만 해, 작은 것만. 작은 역할 하시고, 이제 앞으로, 최소한 민주당 안에서 파란 잠바 입은 꼴은 안 보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파묻어줘야, 고민정이도 원소리 꺼내 놀라다가, 이제 나는 누구를 믿고 말을 꺼내나 싶어서, 앞으로도 계속 서영구 의원의 패널을 열심히 들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정봉주 의원한테 사람들이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제 SNS랑 라이브 방송 금지시켜라. 왜냐면 욱 하는 그 성질이 있잖아요. 정봉주 의원이. 그래서 뭐 말하거나 이거 실수하면 이거 본선 가면 이거 또 기사 난다. 사람들한테 야, 저 가서 출퇴근 인사할 때 그것 좀 전해주세요. 방송 좀 그만하라고. 저는 정봉주 의원 스타일 좋아하고 이해합니다. 저랑 같은 스타일이에요. 신내린 스타일. 그래서 일단 마이크를 보면 제정신이 아니야. 자기가 지금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필터링도 잘 안 돼. 저는 적극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만큼 위험한 스타일일 수 있죠. 어떤 메이저 정치를 가기에는. 그래서 저도 안 가잖아요, 메이저 정치. 네. 못 가는 거와 안 가는 거의 차이입니다. 저는 안 갑니다. 자, 아무튼 이재명 대표가 충남행을 갔는데요. 강원도를 갔던
케이블카를 갔던 윤석열에 비해서 사실 이제 여기도 험지라고 볼 수 있잖아요. 완전 험지죠, 여기. 민주당에서는. 예. 근데 시민들의 반응이 어마어마했었다고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어제 충남을 찾아 민주당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일단 홍성시장 연설 및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이태원 참사, 최상병 사망,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명품백 수수, 주가 조작 등이 이채 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심판선거 중심은 바로 충청인데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태도 변화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분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략가예요. 예선이 있을 부분 안에서는 현 정부 심판이나 비난에 관련된 내용에 굉장히 자제했어요. 쉽게 말해서 경선 과정에 있을 때는 민생을 주력한다, 민주당이 민생 쪽에서 힘을 쓰고 있다라는 부분만 강조하고 공약 발표. 예, 공약 발표나 이런 쪽에만 주력을 하다가 지금은 완전히 대정부 투쟁, 그러니까 반윤석열 투쟁으로 돌아선 전사가 되셨어요. 사이다 발언, 그동안 못 들었던 사이다 발언을 매일 뻥뻥 터뜨리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라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 이제 본선 들어가면 이재명 대표가 돌아다니면서 일일이 아유 이게 홍천시장에는 제가 시장 현대화를 해드려 이 얘기 못해. 이건 후보가 하는 얘기고 이제 대표로서 큰 얘기를 던져줄 수 있는 이러한 새로운 워딩들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을 일단 와하고 끌어모아서 그 안에서 조금 이렇게 표현은 뭐하지만 약을 팔려고 하면 일단은 이름 있는 글로 주목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세부적인 걸로 실무적인 걸 들어가야 되잖아요. 지금 그 역할에 들어간 거예요. 민주당은 실제적인 이런 선거 운동에 본격적으로 돌입을 한 겁니다. 근데 국진당은요, 이거를 2달 전부터 써먹었어요. 지금 본선에 들어왔는데도 할 수 있는 레파토리가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동원력도 없어요. 지네들이 데리고 온 사람 말고는 사람이 모이질 않아. 그리고 뭐 조금만 안 좋은 소리 하면 이틀만 해서 내 동생이 거기다 대놓고 누가 와서 뭔 얘기 하려고 하면 이틀만 해서 쫓아버리고 뭔가 시민들이 어떤 근처에 와가지고 스킨십을 하고 싶어도 경호원들이 200명, 300명씩 똘똘 둘러차갖고 근처에도 못 가서 봉고차 타고 털 빠진 닭 들고서 할 수 있는 게 단데 이런 사람이 무슨 선거에 표를 얻는데 도움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확인하지만 이 충청에서의 이만한 동원력을 생각했을 때 지난번 대선 때 진짜 이 정도의 어떤 적극적인 열기와 의원들의 참여가 있었다고 하면 우리가 이 근소한 차이를 졌을까? 지난번 대선의 패배가 얼마나 그동안 수박들이나 제대로 된 민주당을 위한 활동을 안 했던 이 새끼들의 폐악으로 인한 패배였는가라는 면에서 너무 이게 명확하게 보이는 거야, 이런 현상에서. 서울이나 경기를 가갖고 지금 이런 분위기를 이끌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표 지금 부산이나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만약 이런 집회 한다고 아마 더하면 덜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열기들을 지금 서서히 끌어올리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